네,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회 회의장에서요, 동료 의원한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그냥, 감정이 좀 격해져서 나온 말실수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어떤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그런 사건으로 봐야 할까요? 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리가 보통 법사위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이 발언이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서 여러 야당 초선 의원들이 나 의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는 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내기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상황이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좀 보면서 나경원 의원의 그 발언, 그리고 그 앞뒤 행동들이 과연 국회법이 정한 규율이나 품위를 좀 중대하게 어긴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 굉장히 격렬했던 그 정치적 대립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반응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이걸 서로 다른 시각에서 좀 깊이 있게 따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나 의원의 행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무, 그러니까 품위 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좀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그 나 의원의 행동은 당시 그 법사위원회가 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그런 논란이라던가 아니면 굉장히 그 첨예했던 정치적 갈등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걸 단순히 그냥 개인의 어떤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 문제로만 봐서는 사안의 본질에 좀 놓칠 수 있다. 이 점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경원 의원이 그 공개적인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서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아 있어. 이렇게 외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뭐 지역구 주민뿐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정당이 다르고 또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더라도 동료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존중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해당 발언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존중이 좀 결여된 명백한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발언 자체의 그 표현이 좀 거칠었다는 점은 부인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발언이 나오게 된 그 구체적인 맥락을 좀 더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딱 그 말 한마디만 떼어놓고 평가하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모든 발언에는 맥락이라는 게 있겠죠. 하지만 그 어떤 맥락도 동료 의원을 향해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그런 말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건 국회법 제25조에 딱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거든요. 국회의원이 왜 품위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결국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또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상임위원회 현장에서 초선에게 한 막말과 폭언은 품위 유지 위반이다. 이 비판은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 제기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또 진보당 소속의 초선 의원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징계 요구안을 냈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 정당의 정치적인 공세를 넘어서 초선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료 의원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에 대한 좀 광범위한 문제의식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여러 정당에서 공동으로 대응한 건 사실이고 그만큼 뭐 발언의 파장이 컸다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순수하게 품위 손상 문제에 대한 공감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여야 간의 굉장히 그 날카로운 대립 구도 속에서 야당의 어떤 공세를 좀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결과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징계 요구 자체가 어찌 보면 정치적인 행위의 하나일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해석은 뭐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발언의 그 내용 자체와 또 그 발언이 이루어진 공식적인 자리의 성격, 이걸 고려했을 때 품위 손상이라는 이 핵심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추미애 의원의 지적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추 위원장은 여기 모인 모든 위원은 다 동등한 권위를 가진 동료다. 그리고 나 위원의 발언은 국회의 품격과 동료 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선 의원이 초선 의원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것은 그 국회의 품격은 물론이고 해당 의원 개인의 명예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 점은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떠나서 사실관계로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좀 관점을 달리하는데요. 그 나경원 의원의 발언이 나온 그 배경, 그러니까 당시 법사위 회의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회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야당인 국민의힘 쪽 간사 선임 안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이 안건 상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국회법상 각 교섭단체는 간사를 선임해서 위원이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해당 정당의 의사를 위원회 운영에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근데 위원장이 뭐 합당한 이유도 없이 이걸 거부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좀 독단적인 위원회 운영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항의할 권리도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그 항의하는 방식이 꼭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그런 형태여야 했을까요?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는 것은 분명히 좀 구분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발언 방식 자체가 세련되지 못했고 분명 문제가 있다는 점, 이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 의원이 왜 그렇게까지 좀 격한 반응을 보였는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 의원은 당시 상황을 그냥 단순한 의견 충돌 수준이 아니라 의회 독재라고까지 규정하면서 매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나 의원 말을 직접 인용해보면 국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의회 독재구나. 또 위원장이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을 안 올려준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이런 어떤 극도의 문제의식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은 당의 박준태 의원 역시 추 위원장이 야당 상대로 힘자랑하고 누가 더 잘 괴롭히나 경쟁을 하듯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건 당시 야당이 느꼈던 어떤 좌절감이나 분노의 깊이를 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발언은 단순한 막말이라기보다는 위원장의 좀 일방적인 회의 운영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항의가 표출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 맥락을 고려한다고 해도 핵심적인 쟁점들은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 그러니까 초선은 가만히 있어. 이 발언의 무게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어보죠. 저는 정치 경험이 많든 적든 간에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 동등한 대표자로서 같은 자격과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 의원 그룹을 초선이라는 이유로 심지어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평가절하까지 덧붙여가면서 발언 기회를 박탈하려는 듯한 그런 태도, 이건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 원칙 자체를 흔드는 행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강조했듯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동료라는 이 인식은 국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이걸 정면으로 부정한 발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민주주의 원칙 훼손이다, 이런 비판까지 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정말로 모든 초선 의원들은 정치 경험 부족하니까 발언하지 마라, 이런 일반론적인 주장이었을까요? 아니면 당시 굉장히 특수했던 그 상황, 그러니까 야당의 어떤 정당한 절차적인 항의마저도 묵살당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 터져나온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었을까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초선 의원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발언의 진짜 관역은 야당의 목소리를 막고 있다고 판단했던 그 회의 진행 방식, 즉 추미애 위원장을 향한 것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나 의원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간사 선임 문제였지 초선 의원들의 자질 평가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발언의 그 표현에만 너무 매몰되면 그 뒤에 숨겨진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라는 더 근본적인 갈등 요인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의도가 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대한 항의였다고 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동료 의원 그룹 전체를 싸잡아서 모욕하는 방식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도가 좋다고 해서 잘못된 표현 방식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초선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그런 낙인을 찍는 것은 국회 전체의 어떤 건강한 토론 문화를 위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표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책임 문제와는 별개로요, 그 발언이 촉발된 직접적인 계기, 즉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 자체의 정당성 문제도 역시 핵심 쟁점으로 다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법 제48조를 보면 각 교섭 단체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이걸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 고유 권한이자 위원회 운영의 필수 요소인데 위원장이 이걸 상정조차 거부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절차 무시라는 나 의원의 주장은 법리적으로도 상당한 근거를 가집니다. 나 의원이 왜 일반 반장을 뽑는데 이반 반원들이 관여하느냐, 이렇게 비유한 것은 바로 이 점, 즉 교섭단체의 자율성 침해를 지적한 것입니다. 또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제기했던 소위원회 위원 강제 배정 논란 역시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야당 의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려 했다는 비판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장의 행태가 나 의원의 격한 반응을 유발한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에게는 국회법 제50조에 따라서 의사일정이나 개회 일시를 정하고 또 회의를 진행하면서 질서를 유지할 그런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법사위는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라는 중요한 의사일정을 진행 중이었고요. 나 의원의 그 간사 선임 관련 항의, 물론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그 시점에서는 공청회라는 그 본회의 의제와는 좀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추 위원장이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잠시 후 신상 발언 시간에 하라, 이렇게 제지한 것은 회의를 정해진 의사일정에 따라서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절차를 좀 따르라는 요구였던 겁니다. 물론 이후에 추 위원장의 오선식이나 되면서
같은 발언은 좀 감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나 의원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명분으로 당시 논의되던 그 검찰개혁 공청회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좀 의심해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 위원장이 법사위가 무슨 전투장인가 이렇게 한탄한 배경에는 이런 판단이 깔려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 해석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사 선임 문제는 단순히 의제외 발언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위원회 활동의 전제 조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걸 제기하는 것이 회의 방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야당의 기본적인 참여권이 침해당하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 문제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위원장이 오선식이나 되면서 구분도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응한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좀 인신공격하면서 갈등을 더 증폭시킨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쟁점은 그 정치적 대립 상황하고 국회의 품격 유지, 이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 그리고 상호 존중의 선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의원의 그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발언 그리고 그 이후에 고성과 삿대질까지 오갔던 당시 상황은 명백히 그 선을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히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 간의 문제를 넘어서 국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따라서 추 위원장이 나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또 여러 정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것은 국회의 어떤 자정 능력과 품격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국회의 품격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상적인 규범하고 격렬한 현실 정치 사이에는 늘 긴장이 존재합니다. 특히 검찰개혁처럼 여야에 정말 사활이 걸린 듯한 이런 첨예한 정치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때로는 좀 거칠고 격한 대립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측면도 좀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 의원의 발언이 문제였다면 아까 지적했듯이 추 위원장의 그 오선식이나 같은 발언 역시 상대방의 경륜을 들먹이면서 조롱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박준태 의원의 지적처럼 이 사태가 마치 누가 더 힘자랑하고 상대를 잘 괴롭히나 경쟁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면 이건 어느 한쪽만의 잘못으로 돌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나 의원의 발언 하나만을 딱 떼어내서 비난하기보다는 당시 법사위를 둘러쌌던 그 과열된 정치적 분위기 또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 논란 그리고 양측의 상호작용 전체를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사안의 실체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맥락을 완전히 배제하고 품격이라는 잣대만 너무 엄격하게 들이대는 것은 현실 정치의 복잡성을 좀 외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정치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을 초선,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폄하하고 발언을 제지하려는 시도는 용인될 수 없는 선을 넘은 것이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격렬한 토론과 논쟁 속에서도 상대방의 인격과 동등한 자격을 존중하는 최소한의 선은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의 발언은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 부족과 국회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매우 크며 다수 정당이 공동으로 징계를 요구할 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 제 입장의 핵심입니다. 의원의 발언 자체는 분명히 부적절했지만 그 발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법사위에서 벌어졌던 어떤 비정상적인 상황, 즉 야당 간사 선임 거부라는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 논란과 그에 대한 야당 전체의 강한 반발이라는 전체적인 맥락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의원의 개인적인 일탈이나 막말 문제를 넘어서 국회 운영 절차의 공정성, 또 다수당의 의회 권력 행사 방식, 그리고 소수 야당의 견제권 보장이라는 더 크고 복잡한 정치적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발언의 배경과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 논란을 둘러싸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시각과 당시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과 격렬한 정치적 대립이라는 그런 특수한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시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의원 개인의 발언 내용과 형식이 국회 규율과 품격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한 발언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 즉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라던가 당시의 극한 대립 상황이라는 배경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제시된 다양한 관점과 또 근거들을 바탕으로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는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지나간 해프닝이 아니라 우리 국회의 운영 방식과 또 정치 문화에 대해서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는 점입니다. 이 논란 속에는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하고 고민해야 할 지점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